여야가 가까스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은 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곳들을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언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또 이것이 조 후보자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또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주제를 두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인법률사무소 이중재 변호사,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께 좀 이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부터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이제 검찰이 좀 칼날을 들이댄 건데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네, 예상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에 네.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라는 입법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입법부 영역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사법부의 존재로서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게 또 진행돼야 되는 양갈래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소재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상황을 지켜보는,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부처럼 이렇게 민정수석이라든가 대법원 장까지 다 짜고 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검찰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검찰의 중립성, 객관성 그리고 정말 추상 같은 의지로 밝히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시점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다 자유한국당 3건, 주광덕 의원, 김진태 의원.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상대가 다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법이라든가 위법에 대한 증거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추측과 개연, 물론 도덕적 측면들, 공정성 측면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좀 신중하면서도 단호할 필요는 있다. 네.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지 않고 특히 자칫하면 이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됐을 때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그런 추상 같은 의지를 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대신에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이 좀 분리될 필요는 있다. 네. 이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네. 예상 밖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예상 밖이에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청문회가 뭐 멀리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다음 되니까. 주인데 이런 와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적 관심이 큰 아주 중요한 공적 사안이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크다. 네. 그래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원칙적인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러다가 고소고발은 뭐 11건이 들어와 있는데 수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면은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대한 장관한테-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인데 이거 압수수색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 일일이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안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매하시네요. 그다음에 네. 장관이 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다 사전에 알려주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신뢰가 의혹이 생길 수 떨어질 있단 수밖에 말입니다. 없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검찰로 봐서는 어차피 고소고발이 지금 11건씩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할 없는 거 거면 아니냐. 최소한 장관이 그렇죠. 임명되기 전에 그렇죠. 해야겠다. 최소한 압수수색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를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못 기다리고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뭐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사람하고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검찰 수사에 지금 뭐 청와대가 됐든 뭐 여당이 됐든 개입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혹만 부풀려지니까 네. 차라리 신속하게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의 시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또 이 지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건 뭐 검찰의 오히려 저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 아니냐. 아. 이건 저는 뭐 지나친 추측이라고 봐요. 너무 예. 과하게 해석한.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뭐 그동안 저 뭡니까 사법개혁 하겠다고 하는 건 수시로 천명을 계속 했고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 공수처 설치하겠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수차 밝혔고 또 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도 그동안 몇 차례 견해를 밝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그걸 폄훼할 생각도 없고 기본적으로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입법은 국회의 소관이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도 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 뭐 반발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그건 좀 지나친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을 좀 봤더니 청와대도 뭐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좀 일관을 했는데 청와대도 몰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전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쯤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청와대에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달라졌다.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처럼 전혀 검찰과 접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청와대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일단은 검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 네. 대신에 이런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기본적인 개요는 파악하고 있어야 국정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검찰 수사에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국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측면인데 이번 사안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불법과 입법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유언비어라든가 가짜뉴스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도리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뭐 딸이 뭐 외제차를 탄다. 사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 아마 미국 같은 의원직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는 정치적 논란 때문에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검찰이 정말 정확한 증거를 파악해서 추상같이 집행해야 된다. 대신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 입법부가 진행하는 과정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명확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는 정말 국민들께 낱낱이 조국 후보가 만일의 경우 범법이나 입법이 있다면 네. 당연히 사퇴해야 그럼요. 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밝혀주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또 검찰 수사도 정말 그런 정치 영역과 분리돼서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들 두 가지를 아마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이제 첨가를 좀 하고 싶은 말이 네. 의혹만 있는 지금 뭐 알려진 것 중에 그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봐도 대표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좀 이건 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단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고 법원에서도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전부 의혹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법농단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그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굉장히 많이 발부를 했는데 네. 뭐 본인들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옛날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발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일단 발부했다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사안의 시급성, 다시 말해서 이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 검찰 측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논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학계의 관행을 사실 전혀 모른 채 단순하게 일제자가 됐다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할 때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조언을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일제자를 한다든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례적인 관행이긴 한데 이것이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됐다든가 다양한 이런 학계의 이런 흐름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무조건 불법으로 몬다거나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거 뭐 봅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럼요. 좀 더 지켜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나을 것 아직까지는 같고요. 네. 의혹인데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견제가 됐다든가 전혀 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걸 불법으로 단정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네. 뭐 접근이 될 지금 수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하는 게 네, 아니고요. 단정하지 않으셨기 예. 때문에 네, 그 단정하지 부분은 않는데 조금 이제 우리- 오늘 주된 그렇죠. 이슈가 네. 메인 이슈가 아니니까요. 조금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두 분이 공감하시는 거는 어쨌든 조국 후보의 그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번호 0579번님께서는 네. 의혹은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면 하야하는 마당에 임명되지 않은 이 현 시점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또 7805님 검찰 수사는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것도 안 믿어진다. 아마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장관이 되고 나면 이런 식의 의혹이 생기겠죠.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5451번님께서도 믿음이 안 가는 검찰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8054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바랍니다라고 또 지지를 하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9094님께서는 조국 후보자 검찰 조사 끝날 때까지 취임하면 안 된다라는 또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예, 토론하는 동안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할지 조국 후보자는 지금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지만 법을 어긴 적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검찰이 어쨌든 이제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자르든지 썰든지 어떻게든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자신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영장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검찰에서는 무슨 자신감이 있다 없다 그걸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단계라고 파악하는 보는 거죠. 거죠. 네. 더군다나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한 진실규명을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 검찰이 무슨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이거는 뭐 기소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무혐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수사하면 그건 수사가 아니죠. 근데 아까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요즘에 사실 이렇게 뭐 영장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있는 거죠.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소명이 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는 네네. 그런 거죠. 그게 무슨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다르죠. 혐의가 전혀 다른 됐다든가 얘기죠.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자료가 있다든가 이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 이 정도 판단이 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뭐 이 수사를 뭐 기소를 한다 어쩌는데 자신감을 있다. 지금 그 말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 이번 그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교수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후보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많은 의혹들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그런 추정과 이런 상황으로 밝혀진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국대 그 전산 시스템에 가서 박사로 기록된 거 이것이 마치 의도를 가지고 고등학생인 걸 숨기기 위해서 한 것처럼 많은 억측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박사로 기재됐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외고 입학할 때도 일반 전형으로 했다는 것들은 이제 내용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도덕성에서 그리고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갖는 그 미안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위법 사실은 없다고 자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될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때 정말 가감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야당 의원들 날카롭게 질문하고 뭐 인신공격성, 모욕 막 인사청문회 때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꿋꿋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위법이나 불법, 본인이 관여된 게 있다면 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본다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개입해서 불법 위법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검찰 수사는 어떤 또 상황들, 왜냐하면 웅동학원이라든가 또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네. 어떤 고리가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신중하게 지켜봐야 네. 되는 대신에 사회는 정말 검찰은 엄정하게 또 입법부의 이런 인사청문회도 엄정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네. 정말로 꼭 법무장관 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그렇죠. 그 부분을 그걸 검증을 검증하는 제대로 거죠. 해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어쨌든 사퇴는 안 할 의지를 계속 보이고 지금 뭐 본인도 그렇고 이거 본인 혼자 의지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뭐 청와대, 뭐 여당 고위 관계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조국 그렇습니다. 수석의 이제 뭐 사법개혁의 뭐 네. 아이콘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특별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임명을 강행할 걸로는 네. 보여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불법 위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안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과를 또 했죠,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은 이미 임명된 사람들도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직하는 게 대부분의 관례예요. 우리 뭐 이 정부에서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그대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그런데 그랬었죠. 지금은 오히려 검찰 수사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데 지금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미 임명이 된 사람도 지금 물러나는 판국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영국의 이제 법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행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관련이 있거나 내 친척이 관련이 있거나 이러면 판사들도 그 재판을 안 해요. 회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건데 이 공정성 면에서 지금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검찰이 진짜 기소를 한다면은 국민들 사이에 아무 말이 없겠죠. 그런데 검찰이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은 무혐의다. 그런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저게 국민 입장에서 수긍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정성 측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임명된 사람들도 물러나는데 지금 임명되지도 않은 분을 임명을 한다면 그건 좀 안 맞다.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조국 후보자가 만일의 경우 이런 위법 불법 관련된 상황에서 정말로 억울한 상황, 네. 또 지금의 모든 고소고발 건이 거의 다 자유한국당,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고소고발이거든요. 만일의 경우 객관적이고 그런 정말 국민적인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출발됐던 모르는데 지금은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SNS 떠돌고 있는 거 보시지만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보수층 그런 분들의 SNS에 글을 올린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미 정치적 사안이 돼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사안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놓고 더 이런 상황이 꼬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갈래를 짚어줘야 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도덕성에서 사과도 했습니다. 대신에 공도 봐야 된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또 사법개혁이라든가 평생 해온 일들은 모두 가려진 채 지금 오직 마치 범죄 혐의자인 것처럼 많은 얘기들을 특히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게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공도 인정해야 되고 네. 또 과가 있다면 그 과가 법무장관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부분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사실은 본인이 관계돼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통령의 진퇴까지도 지금 야당은 하야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여야 간의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문회라는 절차 그리고 검찰의 이런 사법정액의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네.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거기에 선생님 대해서 잠시만 저도, 저희가 네. 시청자들 문자 좀 소개해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뭐 최근에 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문자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국 화이팅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주신 1297님도 있고요.
7174님도 조국 지지합니다라고 지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3505님은 만약 임명된다면 우리나라는 도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대 입장 주셨고요. 또 6030님께서도 조국 사퇴하세요라고 또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1515님은 조국 어제 나와 싸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또 6007님께서는 검찰개혁 적임자는 조국뿐이다라고 또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5043님 조국 후보자 지금까지 말한 어록을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반영해서 저희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죠? 예, 우선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형사적으로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서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그렇죠. 작용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예, 추정이죠. 그런데 장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느냐 문제는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받지 않을 정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법률적인 유무죄를 뭐 그 문제도 중요하게 그건 뭐 네. 법률적으로 유죄가 된 사람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도덕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하자가 없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판결에 있어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장관 더군다나 법무장관 임명하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더 물러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정치인들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쪽은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예. 한쪽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조국 지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여당에 유리한지 아니면 임명을 안 하는 게 유리한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금 따지지 말고 물론 뭐 그걸 고려 안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무장관의 엄정성,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도덕성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만큼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더욱더 저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러나 과거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든가 증여세 뭐 탈루 위법 사실이 많이 드러났고 뭐 이런 군면제 뭐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를 한 거고 사실은 국민적인 그런 비판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법무장관 후보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 도덕성의 결격 없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집행해야 되는 자리,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시켜야 될 그런 과거의 검찰의 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꿔야 되고 검경 수사권 뭐 조정이라든가 많은 부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 후보자도 후보자인데 사실 조 후보자의 가족들, 뭐 부인, 딸, 뭐 동생 전처까지 막 지금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통해서 어떻게 좀 검증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청문회에서 야당이 뭐 요구하는 가족들을 뭐 청문회장에 불러내서 아버지가 부인하면 딸에게 추궁하고 어머니 추궁하고 이런 사실은 인륜에 어긋나는 정도까지 청문회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서 조국 후보자를 추궁하고 관련되는 증인과 참고인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어머니, 딸, 부인까지 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은 청문회 사상 전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철회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그런 조국 후보자가 개입이 됐고 또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실망을 분명히 넘어설 수 없다. 대신에 여야 모두 정말 초당적으로 이 사안을 제대로 밝히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싸울 부분은 싸워야 되고 또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되는데 이 또 사안을 놓고 장애투쟁 검찰 수사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특검 주장 검찰 수사를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말 너무나 거대한 그런 권력형 범죄일 때 이제 특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검찰 수사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못 믿고 벌써 이미 믿을 수 없다 특검하자 야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야가 모두 진실을 밝히는 데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검증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그 가족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족을 무차별적으로 불러내서 뭐 망신 주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은 좀 달라요. 뭐냐면 단국대에서 무슨 뭐 조 후보자의 딸이 뭐 2주간 인턴십 할 때
그때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학교에 뭐 얘기를 했다. 그게 뭐 부탁인지 정탁인지 아니면 그냥 딸이 네. 어리니까 그냥 같이 여지가 데려갔는지는 남아있죠. 해석의 여지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습니다. 행위의 당사자예요. 그냥 뭐 가족을 부른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 그뭐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한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를 안 부른다?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뭐 더 심하게 하려는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저도 다시 얘기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행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네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돌입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김문국 겸임교수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